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주도적 진로 학업 설계로 성공적인 진학원 2부 토크 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저는 대구 경신고등학교 교육과정부장 박혜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랑 오늘 함께할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각자 인사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대학협박팀장 손선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공고 진학부장 이아람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학에 이제 우리 3학년 학생들이 수시 모집 이제 접수가 다 끝나고 아마 좀 상당히 대학에서도 많이 바쁘실 거고 또 앞으로 또 학생들 그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아서 많이 바쁘실 건데 이렇게 어렵게 이 두 분을 모시고 지금 이제 대상은 초등학교 이제 그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을 우리가 대상으로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변준 선생님의 강의와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학부모님들께 전달이 되었지만 저희가 한번 조금 어렵겠지만 한번 정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 도입이 3년 뒤에 이제 시작이 되어서 새로운 변화를 맞다 보니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상당히 이제 부담감도 좀 있을 거고 부담이 많이 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댓글을 계속해서 읽어보았는데 상당히 관심도가 많으셔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국어 학점제가 정착이 되기 전 현재 지금 우리 고등학교에서도 일부 다 시행이 되고 있고 시범 운영도 하고 있는 학교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교 학점제를 기반으로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고 또 이 제도가 대입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두 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한번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시행이 되었던 이 고교 학점제에 일부 시행되었던 이 학점제가 대입에 어떤 영향이 되었는지 현재 상황을 아마 파악을 해보시면 이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을 하고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 고교 학점제가 이런 것이구나 에 대한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지 방향을 아마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처음부터 제가 토크 콘서트니까 질문을 좀 해가면서 한번 전문가님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앞서 많은 강의에서 이제 선택 과목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과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선택 과목을 왜 대입 전형에 평가에 반영을 해야 되는지 우리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제 선택 과목이 반영된다고 보면 선택 과목이 반영되는 그 대학에서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보통 수시에서 많이 반영이 되게 되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 이런 것들이 이제 수시에서는 선택 과목으로 반영이 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초점을 좀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건 그 제도는 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얼마나 학교 생활에 충실했고 그에 대한 과정이 얼마나 또 좋은지에 대한 평가를 성적과 더불어 같이 병행하는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게 되면 학생들은 예전에 학교에서 주어진 과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어진 공통 과목 이외에 다양한 선택 과목들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때 저희가 주안점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공과 관련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선택 과목을 잘 듣고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전공과 관련이 되지 않더라도 학생의 다양한 역량들을 키우기 위한 그런 과목들을 또 어떻게 선택하고 있느냐. 이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하나의 전공만 잘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 융합적인 사고가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대학들도 이런 선택 과목들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예정이기 때문에 너무 전공에 대한 거에 집중해서 뭐 하시는 것들이 답이 아니라는, 꼭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대학 평가의 관점에서 좀 본다면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많이 들은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평가를 받을 것이고, 전공 이외에 다양한 활동 쪽에 좀 많은 선택 과목을 듣는다고 하면 다양한 활동, 융합적인 사고를 해서 발전 가능성에서 많은 점수를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택 과목이 학생의 희망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진로의 희망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이제 반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초등학교 학생 또 마찬가지고 학부모님 마찬가지고 저도 제 자녀를 봐도 그렇고 사실 우리 아이들이 사실 발전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어떻게 진로를 정하고 어떻게 할지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주로 이제 아마 학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뭐 A라는 진로의 설계를 해서 A가 이제 잘하고 있다가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진로가 자꾸 바뀔 수도 있고 어쩌면 바뀌는 게 당연한 것 같고 저도 현장에서 이제 아이들을 교육을 해보면 실제로 이제 이 진로 희망이 계속해서 조금씩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로 희망이 바뀌었을 때 그러면 좀 불리한 건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댓글에서 좀 많은 질문을 차지하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중간에 이거 한 번만 좀 짚고 네, 어떻게 예. 생각하시는지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학부모님들이 일단 유튜브라든지 학원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이 접하는 많은 매체들이 보면 진로를 상당히 설계를 잘한 애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근데 그 사례들이 실제 대부분 들어오는 학생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의 모든 사례냐 이게 아니거든요. 정말 잘한 애들만 소개되는 사례입니다. 그걸 너무 추정하시다 보면 자꾸 진로를 설계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잘 진로를 설정하고 이걸 설정하시는데요. 우리 대학 뭐 의예과, 뭐 수의과, 치의과 이런 많은 좋은 과들도 있지만 그런 애들 대부분 다 뭐 그렇게 확고하게 선정된 애들이 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다양한 경험도 중요하니까 너무 진로의 그 1%를 너무 좁게 노력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질문하신 거에 답변을 좀 드리면 대학은 진로를 정한 학생을 뽑는 데가 아닙니다.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학생들을 뽑는 데지 진로, 난 3년 동안 의사야. 걔는 만점 줘야지. 이게 아닙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1학년 때는 수학이 너무 좋아서 중학교 때 수학을 잘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들어와서 수학과를 선정해서 수학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꼭 수학을 해야 될까? 수학보다는 좀 더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또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통계학을 하는 게 좀 더 유연하고 부드럽겠다고 해서 불확실성의 세계에 통계학으로 넘어가서 통계학을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이 학생은 3학년 때는 실제 진학은 어디로 했냐면 컴퓨터공학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학생에 대해서 진로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진로를 선택했을 때 다양하게 그 진로에 대해 탐구를 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진로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통계학을 하든 수학을 하든 컴퓨터공학의 기본이 되는 일단 수학이라든지 이런 컴퓨터는 베이스를 했고요. 그 이외에 다른 역량, 뭐 컴퓨터공학에 필요한 그거는 좀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선택 과목을 또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진로에 대한 목표가 하나로 간다기보다는 다양한 걸 체험하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걸 찾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고교학점제에서 앞으로 더 중요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로가 이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불안해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이제 진로의 희망 진로의 개척자가 되어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본인의 뜻만 있다면 그 과정이 아주 가치롭게 평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선택 과목이 대입의 평가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제 그 선택 과목을 아이들이 어떤 선택 과목을 듣느냐에 따라서 유리함과 불리함이 당연히 평가가 되니까 네,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대입 전형에서 유불리가 작용하게 된 것 중에 또 조금 전과 같이 쉬운 사례를 들어서 설명 한 번만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 이런 궁금증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대학들이나 언론들 아니면 EBS 이런 데 쪽에서 그 전공에 맞는 권장 이수 과목이나 필수 과목들을 제가 조금 더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아셔야 될 부분은 이 과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과목들은 기본적으로 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지 전부 다 이걸로 다 채워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공학계열 모집반이 지원자가 공학을 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하겠습니까? 수학, 미적분, 역학, 물리학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죠. 이 정도는 듣고 다른 걸 좀 더 많이 선택해서 오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지 192이수 단위라고 있는데 전체 이수의 단위가 192단위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그걸 전부 다 수학 물리학으로 다 깔아라는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인문계열 학생이지만 자기가 경영이나 경제를 가고 싶은 학생이 있다고 하면 경영 경제에 관련된 걸 듣기도 하지만 좀 어려운 미적분학 인문계열 학생들이 듣기 어려운 게 미적분학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들었다고 한다면 성적이 좀 안 나오더라도 충분히 선택 과목으로서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 경영을 가면 미적분학이 기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신다면 기초 과목을 좀 더 쌓는 게 중요하고 그 전공에 맞는 과목들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선택 과목의 유불리에서 이제 비록 자기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아까 전에 마지막에 좀 쉬운 사례가 이제 상경계열 학생 같습니다. 이제 미적분학은 보통 이제 우리가 자연계열 아이들이 많이 듣는데 상경계열 아이들이 미적분이 필요하면 성적에 관계없이 자기가 그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유리함에 작용할 수 있는 사례로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학점제라고 하면 학부모님 떠올리시는 이미지가 선택이지 않습니까? 지금 자꾸 키워드가 이제 선택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 학부모님들에서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에 다닐 때 원하는 과목이 학교에서 이제 개설되지 않아서 선택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한 좀 걱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은 불리한 입장에서 대입을 지원하는 것인지 우리 대건고등학교의 진학 부장님한테 한번 제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 소속 학교의 이제 여러 가지 물리적 상황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과목이 개설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꼭 이수해야 되는 과목인데 이수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 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신청할 때 신청이 안 될 수도 있고 필요한 과목이 내가 신청하는 시기에 개설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더라도 그 대안으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나 진로 분야에 맞는 그런 어떤 노력을 했는지, 관심 분야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여주는 방법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교과 활동 이외에도 뭐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동아리 활동 또는 자율 활동 등에서 내 관심 분야에 대한 어떤 진전 노력이라든가 뭐 탐색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고, 교과 안에서도 뭐 독서 활동을 통해서라도 내 관심 분야에 대한 그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분명히 대학에서는 그 모습을 더 가치 있게 바라봐 줄 것이라고 확실합니다. 네, 원하는 과목이 이제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개설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저희 진행 중인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어머님도 아마 생소한 표현일 수 있는데 처음 듣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자주 듣다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진학 부장님 말씀하신 이제 온라인 교육과정, 그다음 공동 교육과정, 그다음에 소인수 과목, 그다음에 대구는 온공캠이라고 하는 또 이제 온라인 공동 캠퍼스를 또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게 학점제가 정착 단계가 아니고 이제 이 가독이 도입 준비에 이제 하고 있어서 아마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님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이 하게 되면 지금 준비 중인 많은 제도들이 더 많이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녀가 원하는 과목이 웬만하면 다 개설하거나 혹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개설을 이수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될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학교 안에 다양한 활동에서 자기의 이제 그 다양한 학교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독서 활동이나 그다음에 창치 활동을 통해서 의지를 보여준다면 충분히 대입에서도 불리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소인수 과목이나 이제 공동교육과정, 이제 특별하게 좀 몇 명 아이들만 지금 필요해서 듣게 되면, 사실은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자녀가 또 이렇게 학업 성취도가 또 높으면 또 이제 자기 가는 길로 가면 되는데 또 모두가 학업 성취도가 높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아이가 원하기도 할 거고, 그래서 학업 성취도가 낮은 친구들에 비해서 이제 낮은 친구들이 이런 다양한 수업들을 듣는 것이 유리한 건지 아니면 아예 이제 그 수업을 이수 안 하는 게 들어서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진학부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일단 학생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학생의 그 학업적 흥미나 열정이나 관심도 같은 것들은 좋게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인수 과목이나 이런 공동교육과정의 심화 과목들은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서 성적 못 받을까 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대학에서는 그 과목을 이수했을 때 그 결과만으로 절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 개설 환경 같은 것도 충분히 고려가 돼서 정성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1등급, 2등급을 점수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그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전공적 학생을 비롯한 학업 역량 또는 자기 주도성 등을 바탕으로 한 발전 가능성을 다양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 과목을 들으면서 뭔가를 좀 이루려는 성취가 뚜렷한 학생이라면 당연히 이수하지 않는 것보다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학업 성적이 조금 이제 성취도가 좀 불안하더라도 자기가 꼭 해야 될 과목이고 꼭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과목은 반드시 이수를 해서 대학이 정량평가가 아니라 그 아이가 그 성취해 나온 그 과정들을 평가할 수 있어서 네, 네. 또다시 네, 높은 가치를 또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예,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은 사실은 다양한 발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로나 희망 분야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거고 혹은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일보다 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분께 공통적으로 한 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초등학생들은 지금 당장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에 거쳐야 되니 이제 곧 지나갈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요거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이 중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요거 하나랑 그다음에 이제 지금 부모님들이 좀 저희가 또 입시 또 관련자들이니까 불안해 하시는 게 이제 2028학년도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바뀔 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으로서 이 수능의 제도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이제 좀 그 중학교 생활이 또다시 한번 정리를 하든지 어떻게 좀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될 수 있는데 현명하게 부모님들이 어떻게 정보를 얻고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는지 또 갑작스럽게 바뀌는 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셔야 되는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네, 중학교에 어떻게 하면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바뀌는 대입에 대해서 이제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겠죠. 아주 확정값은 아니니까 네. 한 분 한 분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먼저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진학하게 되는 고등학교 환경을 먼저 한번 또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진학하고 2028학년도 대입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들어간 고등학교에서 1학년은 상대평가지만 2, 3학년은 지금 선택 과목들이 모두 다 절대평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신의 변별력은 훨씬 더 약화가 되겠죠. 그러면 대학들은 어떻게든 변별을 둬야 되기 때문에 선택 과목들에 대한 교과세 번호님의 특기사항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 상황에서 그 선택 과목들을 학생은 어떻게 이수를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걸 얻었는지에 대한 그걸 상당히 깊이 있게 볼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들에 대한 과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중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고교학점제 발표 내용을 보면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도 진로 탐구 활동이 상당히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생활 동안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자유학년제가 진행될 때 그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생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에 대한 바탕을 좀 말씀을 드리면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해질지 아무도 모르시죠. 뭐 저희도 다 모르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세계는 공부 1등이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의 다양한 1등을 저희는 원하는 세계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공부만 잘하는 1등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1등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경쟁이 좀 작은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중학교에서 그런 부분들을 찾는 노력을 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부 기본적인 것만 한다면 고등학교 또 고등학교에서 못 따라간다면 대학 가서 충분히 기본적인 학업 소양만 갖춘다면 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로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 찾는다고 하면 대학 생활, 고등학교 생활 너무나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1등, 내가 이 분야에서는 1등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학생들은 중학교 동안 자유학년제, 물론 시간 낭비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고 학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대로 한 학생들은 거기서 가치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1등이 돼봐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시고 중학교 생활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거의 같은 답변일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교가 아닌 학생이 학습의 주체로서 적성과 진로에 필요한 과목들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중학교에서 그 가장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키워야 될 능력은 본인에게 맞는 적성과 진로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자유학기제 취지가 그런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기 위해 시간을 주는 학기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선행, 문제풀이식의 고등학교 선행이 아니라 다양한 독서나 여러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서 진로 탐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학생이 흥미를 느끼거나 또는 재미를 느끼는 분야를
일찍 찾을수록 찾아야만 아까 스토팅장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잘 적응할 수 있는 인재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28학년에 대학 입시가 이제 바뀐다 하더라도 가장 확실한 거는 문제풀이식으로 점수로 나열하는 그런 입시 제도는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유연하게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독서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내 아이 진로가 결정됐을 때 그 진로를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든지 알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키워두신다면 대학 입시 제도는 4년 예고제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쯤 됐을 때는 또 충분하게 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가서는 많은 독서와 많은 경험에 노력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 말씀이 조금 길어서 네, 제가 중간에 뛰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 팀장님하고 저기 이제 리아나 부장님하고 거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서 이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학업 역량에만 이제 자꾸 기르게 되는 것들은 이제 고교 학점제가 이제 정착이 되면 이제 내신의 평가가 1학년 때 뿐이어서 이제 아마 그쪽 분야보다는 이제 교과 세분위의 특기 사항이나 아이의 진로 희망에 따른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의 다양한 생활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전에 중학교에서 이제 자유학기제, 그다음에 다양한 독서 활동,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적성과 흥미에 가까운 것들을 찾아서 준비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대입에 관해서, 수능에 관해서 말씀을 조금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직 확정값은 아니지만, 그 부모님들은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 이하람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4년 예고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입이 아마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면, 그때 부모님들이 학생들하고 또 많은 정보를 또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그때 여기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음 조급하게 이렇게 움직일 것 없이 지금 아이들의 요 나이에 맞게끔 진로 탐색 활동, 그다음에 적성에 맞는 것, 그다음에 깊은 독서, 다양한 독서를 좀 많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좀 시간이 많았으면 조금 더 많은 질문을 이렇게 좀 더 드려서 주고받고 싶은데 아마 이제 유튜브 댓글에서 저희가 또 나름대로 답을 좀 달고 있어서 좀 시간이 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으로 그래도 지금 이제 초등학교 우리 학부모님하고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와 이 대입에 관해서 좀 관련을 이제 지어서 궁금해서 들어오셨는데 마지막 종합적인 멘트 한 번씩만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네, 하겠습니다. 예.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대신에 그 비중만큼 진로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하셨는지 제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의 어떤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보면 성적 올리는 데 대한 고민은 많지만 진로에 대한 고민은 그만큼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유망했던 그런 직종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될지가 모릅니다. 근데 학생이 싫어하지만 유망하다고 해서 지금 따라갔다가 졸업하는 15년, 20년 뒤에는 너무 힘들다. 내가 왜 이 직업을 선택했을까?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진로를 아니면 좋아하는 거라도 확실히 찾아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걸 결정하시기 전에 학생의 어떤 성향, 그런 것들을 먼저 좀 파악하셔가지고 얘가 어디에 잘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는 데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로 설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바뀌고 부모님들도 작년하고 올해 생각이 또 다르시죠. 내가 다른 직업으로 한번 옮겨가 볼까? 딴 걸 뭐 어떻게 해볼까? 그에 대한 진로가 어렵지만 반드시 그걸 좋은 진로 찾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다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경험의 바탕이 고교학점제의 다양한 선택 과목이 될 수도 있고요. 중학교 때부터 자유학년제로부터 해서 많은 경험을 쌓고 대학 들어와서 다양한 과목들을 선택함으로써 학생들이 여러 가지 길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많이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학생들한테 선택지도 많이 주어질 겁니다. 근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더 꿈을 꿀 수가 있고 앞으로 평생 학습 시대이기 때문에 20살까지는 좀 힘들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30, 40대에서는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늘 용기를 가지시고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에서도 열정적으로 임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진학 부장님. 네. 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아무튼 고교학점제는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또 재미를 느끼는 흥미 있는 분야를 찾아서 이와 관련된 과목들을 충실히 이수를 하고 그 충실히 이수한 과목이 온전히 평가를 받는다면 원하는 대입의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거를 충분히 하고 성실하게 그런 과목들을 이수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진학을 응원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이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좀 시간이 짧은 게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 그 댓글에 나온 그런 많은 질문들도 이 전문가 두 분을 모신 김에 많이 여쭙고 싶었는데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더 모셔서 부모님들의 궁금한 것들,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치고 인사를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